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길고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으신지요? 뭐 저야 연휴에도 영상이나 만들고 있지만요. 그래서 추석 연휴이기도 하니 이번에는 대략 두 편 정도로 나누어서 흑표 전차의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흑표 전차의 최근 수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로템에서 모처럼 흑표 PL의 CG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 CG를 바탕으로 흑표 PL의 성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흑표 전차의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언제 수출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왜 흑표를 수출하나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육군은 고작해야 44,000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무려 354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를 개량하는데 UAE도 르클레르 전차를 개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가 어떤 전차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1990년대에 프랑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미국의 M1이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보다는 훨씬 신형 전차이고 솔직히 아직도 어느 정도의 확장성도 남아있는 전차이기 때문에 UAE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는 신규 전차 수요가 아예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와도 흑표 전차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우디는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M1 전차를 20여 대를 상실했고 그리고 사우디가 보유 중인 대량의 M60 전차의 교체 수요가 있어서 기존부터 꾸준히 우리 흑표를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확히는 사우디도 우리와 흑표 수출에 대한 논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중동 인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야 중동 특유의 문화이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살 생각도 없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에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흑표가 수출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중동에서 우리 흑표 전차의 수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나라는 오만과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우디나 UAE는 우리 흑표 전차의 수출 후보는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는 오만과 진지하게 흑표 전차의 수출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실제로 현대로템에서는 오만 수출형 모델인 흑표 M2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논의는 중단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만과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오만에 대한 흑표 수출은 좌절되었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집트가 중동이 아니라 아프리카인 건 저도 아는데요. 왜 저는 아직도 이집트는 중동 국가인 것으로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집트와는 흑표 수출에 대해서 이집트 정부와 우리 현대로템의 정식 협상이 있었고 이집트는 우리에게 흑표 전차의 기술 이전 및 생산 라인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집트에 대한 흑표 수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최근에 중동에 대한 흑표 전차 수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나라가 이집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중동 국가 중에서 흑표 전차 수출에 대해서 협상을 했던 나라는 오만과 이집트뿐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이 아니라 아프리카라는 걸요. 그런데 저는 자꾸 이집트가 중동 국가 같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동 국가 중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나라는 이집트와 오만이었는데 이번에 이야기되는 수출 규모는 그 대상 국가가 오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었고 이집트는 원래부터가 최대 1000여 대의 신규 전차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이집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국가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라크였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흑표 수출을 위해서 협상을 했던 중동 국가는 사우디와 UAE가 아니라 이집트와 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만과 이집트도 지금은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 대한 수출도 좌절되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수출 이야기가 나온 게 이라크고요. 그런데 현대로템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라크에 대한 흑표 수출도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라크와 협상이 진행 중인 거지. 수출 협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지장을 줄 것을 대비해서 현대로템에서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당장 이라크의 합참의장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건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이라크와의 흑표 전차 수출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현재까지는 사우디와 UAE에서는 흑표 수출에 관한 아무런 논의도 한 바가 없고 당연히 아직까지는 수출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폴란드 다음에 우리 흑표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폴란드 다음에 우리 흑표 전차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일 것입니다. 특히 슬로바키아가 특이한데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로부터 직접 흑표 전차를 도입하는 게 아닌 바로 폴란드로부터 흑표 전차를 구매한다고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현대로템과 흑표 전차의 판매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닌 폴란드와 흑표 전차 수출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2월경에 갑자기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동유럽 국가연합체인 비세그라드 그룹의 일원이었고, 이 나라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는 무기 조달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가 모두 사용하고 있던 AMV 차륜형 장갑차에 폴란드가 개발한 30mm 기관포 포탑을 올린 보병 전투차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전차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구식 T-72 전차를 전부 넘겨주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2 A8 전차를 도입하려고 협상을 했으나 레오파르트2 전차의 살인적인 가격과 그리고 너무 느린 공급 일정으로 인해서 레오파르트2 전차의 도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우리 흑표 전차를 제안하자 우리 흑표 전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폴란드가 공급한다는 전차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흑표 PL이었고요. 폴란드는 슬로바키아가 생산하는 탄약을 도입하고,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생산한 흑표 PL을 도입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슬로바키아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달인 9월 29일에 나온 외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전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는 터키의 오토카르사의 튤파르 경전차와 그리고 BAE 시스템의 CV90-120 경전차라고 합니다. 둘 다 경전차인데요. 결론은 이번에 슬로바키아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경전차를 선택할 거라고 하고요.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 경전차들이 주력전차 대비 유지비를 40에서 50% 줄여준다고 이야기했고요. 특히 현지 산업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슬로바키아는 총 104대의 전차를 도입하는데요. 이 정도 전차를 도입하는데도 현지 산업 참여 가능성을 아주 중요하게 본 것이고, 폴란드가 이런 슬로바키아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서 탈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폴란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라고 할 수 있죠. 결론은 이번 슬로바키아에서의 우리 흑표 전차의 탈락은 우리 측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폴란드의 협상 능력 부족으로 탈락을 했다고 보고요. 문제는 우리 흑표는 EU의 유럽에서 생산된 무기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흑표를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기보다는 폴란드 같은 나라들을 경유해서 수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번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를 보면 폴란드의 협상 능력이 가히 높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폴란드가 무기 판매 능력이 떨어지면 폴란드 대신에 유럽 현지 거점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우리 흑표를 판매해줄 나라는 없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에서 흑표 도입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게 2022년경인데요. 루마니아가 자신들이 보유한 TR-85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흑표를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미국의 M1 전차를 루마니아에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좌절되는 것 아닌가 하기도 했는데요. 또다시 2024년에는 루마니아 현지에서 우리 흑표 전차의 기동 시연과 실사격 시연이 있었고, 그리고는 다른 후보 없이 우리 흑표만 단독으로 루마니아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우리 흑표의 도입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미 진즉에 우리 흑표 전차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문제는 루마니아 현지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론은 이 나라도 친러시아 성향의 세력과 반러시아 성향의 세력이 경합을 벌였는데요. 친러시아 세력의 후보가 탈락을 하자 헌법재판소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반러시아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제가 보니 친러시아 성향의 후보도 40%가 넘는 득표를 한 것으로 봐서는 루마니아 내에도 친러시아 성향의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대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흑표 도입은 내년인 2026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최근에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루마니아 의회의 주력전차 도입 사업 2단계를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저는 처음에 이 2단계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몰랐는데요. 외신을 자세히 보니까 루마니아가 M1 전차를 도입하는 걸 1단계 사업으로 보고 이번 사업을 2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루마니아 국방부가 의회의 주력 전차 사업 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이미 다른 곳에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직 루마니아 의회의 승인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미 흑표 도입 사업이 시작된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루마니아 의회의 승인이 난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루마니아 국방부는 5월경에도 의회에 전차 도입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의회는 그 당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루마니아 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이 사업은 한번 루마니아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 승인이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미 반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지만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알려지기로는 루마니아 현지에서 이루어진 기동시범도 우리 흑표만 단독으로 했고, 그리고 전차 수출에 관한 협상도 우리 현대로템과 단독으로 해서 우리 흑표가 단일 후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우리 흑표 전차만 단독 후보는 아니고요. 이번 사업의 후보는 총 3가지입니다. 미국의 M1 전차와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2 AA 전차까지 총 3가지 전차가 후보이고요. 다만 나머지 2전차는 굳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기동시범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어차피 이 전차들은 유럽에 많이 있는 전차들이니까요. 굳이 따로 불러서 기동시범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사업은 총 250대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1차 물량으로 우선 100대의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대략 4조 5천억으로 1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 국방부가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 규모는 65억 유로, 그러니까 대략 10조 7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 돈으로 주력전차 216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으로 레오파르트2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너무 예산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르웨이 등에서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2 A8을 도입한 가격을 보면 레오파르트2 전차는 대당 대략 800억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조 7천억으로 레오파르트2 216대를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루마니아는 레오파르트2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건 미국의 M1 전차와 우리 흑표 전차인데요. 실제로 루마니아는 1차 사업을 통해서 M1 전차 54대와 지원 전차 16대를 대략 3조 3천억 원에 도입하고 있고, 이번에 루마니아 국방부가 이번 2차 사업을 1차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루마니아가 우리 흑표 전차가 아닌 미국의 M1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루마니아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과연 미국이 들어줄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루마니아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우리 현대로템도 전부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미국이 들어줄 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 루마니아는 어떤 요구 조건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루마니아는 나토 표준탄을 사용할 수 있는 120mm 전차포를 가진 전차를 원하고 있고, 능동 방어 시스템과 그리고 전장 네트워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뭐 아주 평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현지에서 전차를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전부 루마니아 현지에서 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미국이 들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M1 전차는 이미 단종된 전차이고,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 등 많은 부품이 이미 단종된 전차입니다. 미국은 이 전차를 가동하기 위해서 단종된 부품들을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전차를 루마니아에서 생산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미국이 치장하고 있는 중고전차를 루마니아에 보내서 루마니아에서 개량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M1 전차들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리마 육군 전차 공장에서 그 개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M1 전차를 미국 현지가 아닌 외국에서 개량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해줄까요? 당연히 해줄 리가 없죠. 특히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을 승인해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루마니아의 조건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모든 부품을 전부 루마니아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은 우리도 전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고요. 그래도 최소한 루마니아의 요구 조건을 일부라도 들어줄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흑표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번 사업은 우리 흑표가 선정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직은 우리 흑표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는 아직은 루마니아 국방부가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한 것일 뿐, 예산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사업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당장 기존에는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 사업을 2차로 나누어서 우선은 전차 100대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200여 대의 전차를 전부 한 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건 역시 반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더 빨리 대비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당연히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번 사업의 핵심 요소로 전차의 인도 일정과 그리고 현지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전부 들어줄 수 있는 건 우리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흑표 전차가 선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흑표 전차가 엄청나게 유력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루마니아 사업은 폴란드에 이어서 유럽 현지의 또 다른 흑표 생산 공장과 거점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정부도 폴란드처럼 자신들이 생산한 흑표를 제3국에 수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U의 지원금 문제로 유럽 현지에서 생산된 무기를 공급받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유럽 현지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우리 흑표를 판매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슬로바키아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을 한다면 기존보다는 우리 흑표 전차가 제3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 EU는 막대한 지원금을 풀어서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를 구매하라고 하고 있지만 EU의 지원금은 유럽 현지에서 생산된 무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는 루마니아나 폴란드를 통해서 우리 흑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 흑표 전차의 수출은 많은 좌절도 겪었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수출 시장을 두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 나라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흑표 전차가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폴란드에 이어서 이라크와 루마니아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나라들의 수출되는 수출형 전차, 그 중에서도 지금 폴란드를 위해서 우리 현대로템이 개발하고 있는 흑표 PL의 성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 흑표 전차가 앞으로 많이 수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